네, 그럼 저희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 참여하고 계시지만 시작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너무너무 반가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 대해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서베이를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줌에서 아노테이트 기능 아시나요?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면 챗으로 남겨도 되는데 궁금해요. 왜 싱가포르에 취업하고 싶으신지. 뭐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기대하는 바가 뭔지, 왜 취업하고 싶은지 한번 좀, 오, 아노테이 기능으로. 네, 좋습니다. 오, 영어 환경, 도전 정신, 성장 가능, 해외 정착. 어, 도전 정신, 깨끗한 도시, 성장 가능성. 아, 해외 정착하고 완전히 정착할 생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군요. 오늘 그럼 굉장히 도움 많이 될 텐데요. 진짜 특히 저희 빅터님이 최근에 그린카드를 얻으셨, 얻으신 그 노하우도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높은 연봉, 그쵸? 영어 사용 환경, 동남아시아로 접근성. 어, 굉장히 좀 공통적인 게 많이 보이네요. 다양한 문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혹시 다른 게 있을까요? 여기에는 없지만 내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럼 채수로 남겨주세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채소로 남겨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전 채소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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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 안 떴어요. 아, 그런가요? 날씨랑 글로벌 아, 네트. 아, 날씨랑 글로벌. 아니, 저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제 거. 아마 개인으로 누군가한테 잘못해서 했을 것 같아요. 아, 전체가 아니라. 제가, 그러네요. 근데 날씨 되게 의외네요. 씨, 날씨 저도 의외죠. 의외입니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분? 진짜 의외다. 왜냐면 저는 싱가포르 다 좋은데 날씨 때문에 음, 좀, 이게 괜찮을까 맞아요. 했는데.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일단은 그럼 좀 더 일단 얘기를 나눠보고 일단 아노테이스 제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패널 이렇게 스피커 네 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미애 대표 커리어조이의 이미애 대표님, 그리고 현재 싱가포르 생활 10년 차이신 한종서 코치님,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생활 10년 차 한이나 코치님. 이 두 분이 같은 연도에 싱가포르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두 분이 아시던 사이가 아니고 저랑 이나님하고 저랑 종서님이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신기하게 같은 연도에 딱 10년 차이신 두 분을 모셨고요. 특히 여러분 서프라이즈. 이나님, 이나님 어느 나라 네? 사람이에요? 저는, 테크니컬리 중국인입니다. 진짜 저 완전 깜빡 네. 속았어요. 이나님하고 한참 대화하다가 제가 깜빡 속았어요. 한국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글로벌인 이렇게 세 분 스피커 모시고 왔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미애 대표님께서 먼저 커리어조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외 취업 전문 이제 컨설팅 코칭 회사인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싱가포르 취업 현황은 어떤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화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화면 좀 크게 만들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커리어조이의 대표이자 글로벌 커리어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커리어조이는 해외 취업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 있는 다양한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천여 명이 참여했던 글로벌 탤런트 페어의 9개 부스를 운영하는 운영 기관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커리어 조이 이름 참 좋다고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커리어 조이, 그쵸? 그래서 커리어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한데요. 커리어를 우리 삶에서 정말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80%가량을 업에 쓴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종사하는 이 일이 나와 잘 맞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잘 맞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뿌듯함과 행복과 조이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런 커리어의 모습이 전 세계를 무대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펼치시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라면, 저희 커리어 조이가 그것을 도움으로써 여러분들 삶에서 조금 더 조이를 발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의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해외 취업에 더 다가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웨비나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신청 인원이 4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현재 받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사인업을 205분이 해주셨어요. 네, 많으시죠. 그래서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껴요. 1년에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지원자분들을 만나면서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2020년 기준으로 2억 8천만 명이 본인의 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2000년에 비해서는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최근 데이터가 청년분들 중에서 12%가량이 해외 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업한 국가 1위가 어디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미국이요. 맞아요. 미국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싶어 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나가기도 했고. 그럼 2위는 어디게요, 여러분들? 오! 맞습니다. 2위가, 맞아요. 캐나다 얘기해 주신 분들 있으셨는데, 2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많이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죠. 3위. 3위가 어딜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싱가포르이라고 합니다. 조금 의외인가요? 자, 싱가포르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 3위이자, 많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 가장 근무하고 싶은 도시, 파리로 싱가포르이 뽑혔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싱가포르 취업의 그런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특히 얼마나 많은 채용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가, 여기에 조금 포커스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기업 수를 한번 보시면 3만 3천 개에서 3만 7천 개 가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혹시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수는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신 채팅 우리 업앤다운 한번 해볼까요? 싱가포르이 3만 7천 개 가량. 한국은 몇 개 정도 될까요? 5천 개? 15,000개? 되게 비슷해요. 11,500개? 뭐, 이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 개보단 좀 더 높죠. 그래서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 수, 싱가포르에서 영업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우리 국내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데요. 인구 수는 어때요?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8.5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이 이렇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나 우리 4,200개, 뭐, 구글이라든지 파텍스 같은 기업들이 다국적 이런 기업들이 싱가포르 아시아 지역 본부로 싱가포르를 선정했죠. 이게 되게 장기간 동안 금융과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콩에 비해서도 4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싱가포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 인재를 유치해야 될 기회들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현재 외국 근로자 수를 한번 보시면 18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싱가포르 전체 인구에 있어서 30%가 넘어요. 자, 이게 가장 많은 이민자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호주와 맞먹는 수치. 굉장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 현재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취업 관련해서 뭐 들어, 왜? 아, 네. 음소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렇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도 있고 외국인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개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많이들 뽑으세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취업 비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인턴십 비자들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꿈꾸시지만 비자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물론 싱가포르라고 해서 비자가 100% 나옵니다. 이건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비자 받으시거나 갱신하시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자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어떤 산업이 좀 유망한가요? 아니면 어떤 직무가 좀 유망한가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이제 소스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싱가포르에 많이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은 금융보험, 도소매, 제조업 순서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발전될 산업으로 뽑히는 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ICT라든지 디지털 산업 쪽이고 금융, 보험 마찬가지, 헬스케어, 지속 가능성, 제조 요 순서대로 이제 많이들 유망 산업을 뽑고요. 그러면 유망 직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운송, 물류, 자동차 산업이 가장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대요. 67%가량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 부동산 2위, 그리고 의료, 또 요즘에 뭐 메디컬 쪽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관련된 직무들, 뭐 에너지, 요 순서대로 많이 앞으로 채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트렌드를 읽고 유망 직무나 산업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가진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시고 어떤 커리어를 꿈꾸시는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이 회사에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외국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장점을 어떻게 기업에 줄 수 있을지, 그러면 어떠한 직무와 산업군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꼭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제 싱가포르에서 10년간 근무하셨던 분들 모셔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종선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종선님 어디 가셨? 네, 전체 화면으로 한 거 보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입니다. 한종서라고 하고요. 싱가포르에서는 뭐 빅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편하게 뭐 빅터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반도체 회사에서 중국 정부가 투자한 최대 주주로 있는 반도체 회사의 본사에 전략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 P&G에도 있었고 컨설팅도 했었고 좀 뭐 10번 10년 동안 이직을 꽤 많이 했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과는 좀 다르게 여기 싱가포르에서는 좀 이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점프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본업이고요. 그 스타트업 그 대표님들이나 C 레벨 분들께 그 어드바이저도 그 하고 있고 세개 기업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헬로벨이라고 하는 저기 하스피탈리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비즈니스를 작년에 시작을 했고 현재 뭐 대표라고는 하는데 뭐 예, 그 공동 대표로 스타트업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P&G에 있을 때는 제가 캠퍼스 리크루트먼트 리더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캠퍼스 리크루트먼트 관련해서는 좀 알고 있고 어, 특히 MBA에 있을 때는 제가 그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학생 회장 하면서 케이스 경진대회라고 하는 혹시 컨설팅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케이스 경진대회에 나갔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지원 받아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갔었고 운이 좋게도
36개 학교 중에 그 당시에 1등을 해서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제 이력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좀 우선순위를 항상 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NBA 때 저는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했거든요. 첫 번째는 교내에서 뭔가 리더십을 하나 해보고 싶다. 그리고 교외에서 뭔가 레코그니션을 하나 해보고 싶다. 그게 이제 케이스였고, 뭐, 첫 번째 교내 리더십은 뭐 학생회장이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싶어서 MBA를 갔었기 때문에 컨설팅 쪽에 인턴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KPMG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이외엔 다른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공부도 그냥 적당히만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약간 버리는 전략을 취했고, 이게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 분들은 찝찝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면 일단은 잘 안 보는 편입니다. 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싱가포르이 왜 싱가포르인지 아까 전에 저기 다솔 대표님 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날씨는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추운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습한 싱가포르 날씨가 좋고, 물론 뭐 지겹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맞습니다. 그 습기 있지만 비 한 번 내리면 또 괜찮아지고, 네, 좀 안 춥고 이게 좋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안전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나라고요. 범죄율이 적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뭐 성범죄 하면 뭐 곤장을 맞는다. 뭐 실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도 가족을 이제 이끄는 가장으로서 네,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인데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쭉 자라왔고 딱히 뭐 네이티브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전혀 싱가포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이제 10년 차가 됐고요. 이제 11년 차가 돼 가는데, 네, 뭐, 외국인으로서 전혀 차별받는 것도 없었고, 제가 이제 군대를 미군 부대에서 하게 되면서, 저는 거기서는 마이너리티를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어, 왜냐면 그 미군 부대에서 뭐 조그맣진 않지만 제가 어쨌든 그 미군들에 비해서 조그만 제가 거기서 좀 느꼈던 그런 차별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여기는 싱가포르는 전혀 없고, 한류 덕분인지 뭐 한국인이면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일단 미애 대표님 말씀대로 비자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잘 나오는 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뭐 미국이랑은 다르게 이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가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뭐가 되면은 충분히 뭐 근로비자든 취업비자든 혹은 뭐 영주권인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금이 낮아요. 세금이 보통 이제 연봉 1억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요새도 비슷할 텐데 뭐 한 10%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맥스 22%는 연봉 뭐 4억, 5억 이상의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세율이 22%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은 네, 50%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실질적인 측면에서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랜드 오브 오퍼튜니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원 대비, 그쵸. 기업도 많고, 근데 일단 더 좋은 거는 아시아 태평양 본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준 높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도 많고요. 그냥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저는 이 되게 글로벌 본사들이, 아시아 본사들이 있는 이 싱가포르이 되게 기회의 땅이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항상, 좀 우선순위를 만드는 편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편이고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를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사실 그 아까 전에 미애 대표님 말씀하셨던 핵심 가치나 이런 걸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외국인으로서 해외에 취업하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첫 번째 보면은 뭐, 이걸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저는 저한테 맞는 거는 그냥
그 다양한 버전의 이력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했고 하지만 조금 예를 들면은 이제 잡 포스팅에 나오는 키워드들에 맞춰서 여러 가지 버전의 이력서를 만들고 뭐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력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이력이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트워크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이따가도 좀 공유를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컨설팅에 이제 MBA를 졸업하고 컨설팅에 갔던 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회장을 할 때 세미나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스피커를 세 분 정도 모시고 블록체인에 관련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모셨던 분 중에 한 분이 EY 파트너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저는 이제 학생회장이니까 그거를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그때 그냥 링크드인으로 인사를 나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원래는 컨설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P&G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P&G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에 대한 미련이 남았고 근데 이제 제가 컨설팅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년 전에 알았던 그 EY 파트너 분께 연락을 드렸고 당연히 씹혔죠. 씹혔는데 제가 그거를 한 3, 4개월에 걸쳐서 3번 정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때 연락이 왔고 6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EY의 전략 컨설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는 링크드인으로 3년 전에 알았던 게 다였고요. 그때 그냥 링크드인으로 만나서 반가웠다 한 게 다였고 3년 뒤에 연락을 해서 한 거거든요. 물론 3번 까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인맥도 없었고 그냥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나 네 번째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네이티브가 아니고 인터뷰를 잘 하려면,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면, 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갔고요.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어, 이거의 장점은 질문이 포트폴리오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저는 박사입니다. 일단은 다른 건 제껴두고 만약에 제가 이력서만 있고 포트폴리오가 없다면 랜덤하게 질문이 들어오겠지만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순간 일단 면접관의 표정이 바뀔 때가 있고 플러스 질문도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이티브가 아닌 저로서는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너를 팔아라 뭐 사게 해라 뭐 이거는 사실은 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저는 마지막에 임팩트 있는 한 방을 준비를 합니다. 거의. 최종 면접 때 이제 이 사람을 고 노고의 디시전이잖아요. 그 다음 라운드가 아니라 하이어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크리트 워크 플랜이라고 있는데 뭐 이거를 뭐 물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들어가서 100일 동안 어떻게 일을 할 건지 플랜을 짜갑니다. 그 플랜은 어떻게 짜갔냐면은, 물론 이건 좀 더 디테일해서 일단 시간 관계상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잡 디스크립션을 충분히 보고, 거기서 세 가지의 우선순위인 일들을 빼내고요.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디테일한 워크 플랜을 살짝 한 세 가지 정도 액션 플랜을 해놓고 100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원하는 아웃풋 리스트는 뭐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는 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넣어서 뭔가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저의 전략이었고 그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BA 얘기를 제가 빠뜨릴 수가 없는데 저 MBA는 저한테는 인생을 바꾼 계기였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컨설팅을 하게 해줬고 그리고 그 MBA의 동기의 아내의 친구랑 그 소개팅을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뭐 MBA ROI 하는데 저는 뭐 ROI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게 저한테는 당연히 무한한 가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MBA가 저의 라이프를 바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MBA를 ROI를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이거를 내가 이만큼 학비나 시간을 투자해서 만약에 이걸 1년 내에 뽑는다고 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5년, 10년 혹은 인생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이나님께 넘기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하시는 동안 와,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희 그 패널 토크 세션에 가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님 화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큰 화면으로 보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이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어로 안 할 거고요. 100% 한국어로 할 겁니다. 네. 일단 제가 사실 10분이 주어졌어요. 10분 안에 제 경력을, 제 팁, 경력, 이런 부분을 솔직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 단계, 직종, 나이, 연령, 경력, 원하시는 자리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 10분 안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가서 1시간 뒤에 이 웨비나가 끝나면 뭔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군지. 저 질문이 정말 심플하지만 Who am I? 아까 미애 대표님이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간과해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클리어해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인터뷰를 어디로 지원을 하든 설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샘플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려서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대학교, 지금 현재 국적도 중국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싱가포르 영주권은 이제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시티즌으로 바꾸지는 않았고요. 대학교 2학년 때 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1등을 못하면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항상 탑티어 이렇게 갔었거든요. 3등, 학년에서 3등을 하면 울었어요. 진짜. 가출을 한 적도 있어요. 친구 집에 갔지만. 대학교 3학년, 2학년 때 가서 제가 중국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대학교에 가니까 마오쩌둥 뭐 마오 레드북 알죠? 이제 이런 부분을 필수 과목으로 가는데 그걸 외워서 80점 이상을 맞아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외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거는 너무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국으로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3학년 때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교 남은 2학년, 2년 그리고 대학원 성균관대 이제 시방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해서 거기서 2년 반 동안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자, 근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싱가포르로 왔어요. 왜일까요? 아까 여러분이 서클을 해준 여러분들이 다 공감이 되는데 저는 대학원에서 한국이 너무너무 즐겁고 4년 반을 즐겁게 있었고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지만 수직 구조. 저 그 부분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 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 선배님한테 질문을 해도 뭔가 조금 왜 이렇게 당돌하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가 없었어요. 프리덤이 없었고 수평적인 구조가 전혀 없어서 마침 싱가포르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 친한 친구가 지금도 여기 있고요. 그 친구는 그때는 좀 예상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잘해야 출세를 하고 뭐 성공을 하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왔는데 정말 좋은 기업이 취업을 해서 라이프를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었어요. 막 뭐 메이크업도 안 하고 뭐 자유롭게 살고 있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와보고 싶어서 2010년도에 졸업을 하고 졸업 여행 삼아 졸업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포르에 21일 동안 와서 졸업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살면서 싱가포르 곳곳을 다 가봤어요. 여기가 어떤지. 그 기회를 이제 그 취업 경력은 이제 뒤에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오래 있게 됐네요. 처음에 여행을 왔는데, 자, 제가 이 부분은 자연인으로서의 저예요. 자, 이 질문도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제 클라이언트나 리더십 코칭을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질문을 하고,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잘 못해요. 저는 어느 회사의 뭡니다. 이건 쉽죠. 저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저는 나이키 HR입니다. 저는, 좋아요. 근데 인간으로서의 저는 누군지. 저는 일단, 저의 라이프 체인징 모멘트는 인생을 바꾼 그 계기가 제가 엄마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이고요. 맥시마이저, 카탈리스트 이런 단어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 저를 경험해본 사람들한테서 정말 수없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키워드 몇 개로 나를 말할 수 있겠구나 자신 있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맥시마이저, 카탈리스트, 맥시마이저는 왜 지금 제가 코칭을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이 가치가 연결이 돼요. 저도 예전에 서티피케이트, 박사도 가야겠다. 박사 시험 공부를 했고요, 싱가포르에서. 리더십 프로그램 비싼데, EMBA, 인시아드 EMBA가 거의 3억이 든 돈이 들거든요. 이제 거기도 가보려고 상담을 받았었고, 근데 나중에 코칭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저는 이미 너무 충분한 거예요. 저는 너무 충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만 잘 써먹어도 이번 생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맥시마이저입니다. 여기 파이터를 보시면, 저는 복싱을 하는 파이터가 아니고요. 의도치 않게 저희가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계획하지 않은 대로 됐던 게 아이를 임신했을 때 38주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정말 나는 내 인생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넘기고 바로 복직을 해서 승진 2번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나 너는 파이터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에너자이저, 커넥터 이런 부분은 지금 아마 이제 보셔도 알겠지만 좀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안티 퍼펙셔니스트. 자, 이 안티 퍼펙셔니스트가 지금 제가 연사로서 강연을 할 때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코치가 되기 전까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의 얘기를 듣고 자, 이런 모든 가치들이 오늘날의 저희 커리어를 있게 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유드리고요. 일적으로는 다음 장에서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제 프로페셔널, 제 커리어, 제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직업적으로는 저는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카탈리스트라는 저희 퍼스널리티에도 굉장히 맞는 부분이고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1년, 2년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한 회사에 나이키에 10년을 있었지만 몇 년에 한 번 계속 롤을 바꿔요. 한 자리에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마인드셋도 항상 바뀌려고 하고요. 지금은 HR 컨설턴트, 코치, 스피커, 그리고 트레이너, 리더십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가치를 느끼는 부분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느끼는 부분은 사실 뭐 연봉을 많이 받았을 때가 아니고 멘토링 그리고 커뮤니티를 서포트를 할 때, 볼런티어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에요. 저희 커리어 저니. 저는 오늘 좀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저희 커리어 매핑을 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미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이번 달 이제 이번 주가 제가 사실 정확하게 독립을 한 지 1년 차입니다. 축하. 자, 지금은 뉴 블룸이라는 이제 주식회사 대표로 있고요. HR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코치, 리더십 코치, 강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삶은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진이 보이는 거고요. 해외 진출 HR 컨설턴트로서는 제가 패션을 느끼는 부분이 열정을 느낀 부분이 대기업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기업은 글로벌 본인들의 그 구조상 너무나 큰 HR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타겟을 해외 진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저를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사 전략 위주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는지 3년, 5년, 10년까지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인재가 유실되지 않게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위주로 하고요. 연봉 체계. 저도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안티 퍼펙셔니즘이라고 해서 저는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주제로 많이 강연을 하고요. 사실 완벽주의가 저희의 발목을 많이 잡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완벽주의면. 그리고 A 플러스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에 나오면 저희 완벽주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만 괴롭고. 그래서 그런 주제로 많이 강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라이프는 제 purpose였어요. 제 원하는 인생.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낼게요. 저는 2010년에 제 인생 첫 직장을 찾았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마지막 직업, 마지막 타이틀은 나이키에서 Regional HRBP 리더로 있었는데 저 첫 시작은 뭘로 시작했을까요? 싱가포르의 첫 직장. 저는 커스터머 서비스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좀 반전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이제 제가 여행을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 여행 온 김에 뭐 태어난 김에 산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행 온 김에 헤드헌터 회사에 이력서를 한번 넣어봐야겠다.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인터뷰를 보고 싶었어요. 인터뷰 보는 게 너무 저는 즐겁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내가 어느 정도냐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우리 마침 이런 자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네슬레에 있는 이제 고객센터에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객센터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면접을 봤는데 운이 좋게 이제 그 자리가 됐고 하지 않게 한국에 가서 짐을 부랴부랴 싸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일을 1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그래서 왜 제게 10 플러스 2라고 했냐면, 저 처음 2년은 뭔가 맛보기 같은 싱가포르에서 고객센터라는 그 일이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성격에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아까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돌이켜보면, 고객센터라는 일은 정말 인스턴트적인 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전화를 몇십 통, 100통을 받아야 됐고요. 근데 깊은 관계를 형성할 시간이 없었고,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첫 창업을 했습니다. 2012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용감하게 제가 모아놓은 돈 전부를 들고 가서 이 일도 이제 2년 정도 했었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로 얘기를 못 하겠지만 2014년에 같은 헤드헌터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지도 않는 다음 메일이라는 한 메일에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나이키에서 HR을 찾고 있는데 지원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팸으로 간주했어요. 나는 HR이 아닌데 경력직을 찾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뭔가 뭐 취업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실제 통화하니까 사기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4라운드, 4라운드 정도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팁 하나 있어요. 저는 HR을 배운 적도 없고요. 저 대학원은 신문방송학과라고 했잖아요. HR이랑은 전혀 그때까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뭐 주변에 HR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분들이 저는 나이키가 궁금해서 인터뷰를 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트렌드를 보면 2010년, 2014년에 제가 중대한 나이키 싱가포르로 다시 오게 되는데 저는 인터뷰를 대하는 자세가 내가 나를 팔겠다. 내가 어떻게 너무 간절해요. desperate. 너무 간절해. 나 써주면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들어가면 거의 본인만 불안하고 너무 자신을 셀링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들어갈 때, 나 너무 궁금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야? 어떤 사람을 원해? 나이키는 어떤 회사야? 너희들은 컬처가 어때? 그러니까 저는 그 궁금증이라는 큐러시티가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큐러시티를 가지고 들어가서 될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누구인지만 보여줬어요. 나는 HR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러길래, HR은 이런 겁니다. 회사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사람을 잘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하이링 매니저한테 와서 너무 궁금해서 지원자가 몇백 명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뽑았냐? 경력도 없는데라고 하니까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마인드셋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었고요. 사실 그분이 맞았습니다. 저는 HR이라는 직업을 생각을 안 해봤지만 나이키에서 10년 동안 4가지 역할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HR이 됐어요. 그래서 나이키에서의 성장 과정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거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2018년도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스트레치 어사이먼트라고 했잖아요. 사실 HR 어드바이저에서 시니어 HR 어드바이저 그리고 HRBP 이그제큐티브 스트레치 코디네이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출산 휴가를 가서 그 자리가 공석이 생긴 건데 다른 제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가려고 안 했어요. 뭐 코디네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입사한 그날부터 제가 원하는 롤이 HRBP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HRBP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HRBP 잡 포스팅을 항상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잡 포스팅에 나온 글을 커피를 해서 제가 워드에다 넣고 항상 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글 HRBP.
이 사람들은 HRBP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저는 그걸 이제 여러 군데 가고 싶은 회사를 취업을 해서 보니까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HRBP 이그제큐티브는 비서처럼 일을 하는 거지만 여기에 내가 발을 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가게 됐고 진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새 자리가 HRBP 매니저라는 자리가 생겨서 그 자리에 지원을 해서 결국 제 꿈인 HRBP를 남들이 13년, 뭐 10년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5년 안에 그 자리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력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나이키에서 한 회사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회사에서 큰 분들은 한 회사에 있는 걸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빅터님처럼 저는 되게 존경스러운 게 인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보면서 다른 회사 컬렉팅을 하듯이 브랜딩을 가시는데 저는 나이키에 10년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이 브랜드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커넥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음, 커미티 멤버 있었거든요.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커미티에 참여를 했어요. 일에서 얻는 성취감보다는 커미티 멤버, 여성회 이런 데 참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얻었고요. 스포츠라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생각이 바뀐 부분. 왜 코치가 됐고 왜 창업을 했는지. 아이를 낳으면서 빅터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아이를 낳으면서 그때 이제 암 판정을 받았고 이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승진을 하면 뭔 의미가 있나? 내가 살아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 가족을 오래 봐야지. 근데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고 다른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남편도 이제 오퍼를 받아서 같이 싱가포르로 같이 오게 됐지만 요식업계 지금은 요식업계 대표로 있어요. 근데 사실 나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적응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은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요식업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에 처음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제한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여기 키워드 두 개 말씀드릴게요. clarity 그리고 purpose예요. 내가 왜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는 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그냥 짧게 커뮤니티 그리고 링크드인 이런 부분을 좀 이따 말씀 저희가 드릴 건데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일 외에 관계, 커뮤니티에 나가서 관계를 많이 맺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항상 제가 열정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여기 지금 그림에 뭐가 보이시나요? 차다. 이제 크로스파스라고 해서 멀티플 패스웨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빅터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 저의 인생 경력과 저의 포인트는 여러분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빅터님은 MBA를 하고 저는 코칭을 배우면서 됐지만 여러분만의 길을 찾으실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똑같은 방법으로는 이루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타임라인과 본인의 패스웨이를 좀 찾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고요. 그 말씀하시는 와중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또 챗에 올라와 있는데 또 다행인 거는 사전 질문과 좀 동일한 질문들이 많아서 저희가 준비했던 대로 이제 패널 이미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 사전 질문 위주로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챗에 보니까 일정상 먼저 나가봐야 되는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데 저희 녹화본 끝나고 여러분들 이메일로 발송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에 일정 있으시면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패널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네. 패널 토크 이렇게 세 분 다 함께 미애님, 종서님, 이나님 모시고 제가 호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좀 카테고리 나눴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취업 준비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이제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바로 대학원이나 인턴을 통해서 진입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 첫 번째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 질문들을 책에 보니까 들고 오셨던 것 같은데, 자, 이 첫 번째 질문은 종선님, 이나님, 종선님 먼저 한번 대답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종선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저만 말씀드리면 저는 싱가포르에 그냥 무작정 와서 직장을 잡았거든요. 어, 원래는 그냥 대학원을 이제 저는 뭐 로스쿨을 갈까 뭐 하다가 해외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싱가포르에 제 사촌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좋았고 그래서 어학연수 하면서 직장 갖자 해서 왔는데 직장을 잡은 케이스였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이제 흔치 않은 케이스여서 이건 너무 리스크가 있는 거라서 뭐 딱히 네. 하신다면 응원하겠지만 딱히 그거를 당연히 권장하진 않고요. 좀 자연스러운 건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한국에서 외국계 회사를 가서 거기서 트랜스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을 통해서 온다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나님 혹시 보충하실 말이 있을까요? 네. 음, 일단 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경력직, 그러니까 비자를 내줘야 되는 경력직으로 올 때, 일단 현실적으로 굉장히 경쟁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는, 자기,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해마다 그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게 본인 국민들한테 정말 너무 잘해주죠. 저희는 너무 과도하게 보호해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 국민,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인 기회를 줄 것을 강요를 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켓에 일단 싱가포르 PR 그리고 시티즌에 대해서 2주 동안 반드시 먼저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임자를 찾지 못해야지만이 저희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법적으로 거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갈고 하는 직종에 따라 틀려요. 답. 싱가포르에서 굳이 왜 PR이나 시티즌을 안 찾고 나를 굳이 한국에서 또는 독일에서 데려와야 될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상 인턴을 하는 게 조금 더 그럴 기회가 있다면 인턴으로 오시는 게 일단은 발을 붙이고 일단은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경력직으로 와서 막 피 터지는 경쟁 안에서 내가 거기에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면 현지인을 내가 왜 이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가볼게요. 링크드인. 정말 많이들 지금 활용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잠시 후 이제 이나님, 빅터님과도 링크드인 어떻게 하면 커넥할 수 있을지 제가 QR코드 다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링크드인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제가 종선님과 미애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아까 전에 저는 실제로 그렇게 취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공유를 드렸고요. 인턴도 저는 사실 그 KPMG에서 했던 인턴도 랜덤으로 저는 나름대로 타겟을 했지만 어쨌든 랜덤으로 모르는 분께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해서 인턴을 구하게 됐었고 근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답이 오면 그건 아주 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일단. 뭐, 10개 보내면 하나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때 어떻게 이 소중한 답변을 끝까지 이어가냐, 그거의 문제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볍게 커피챗 하자. 그래서 커피챗을 하러 가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를 하고, 일단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했던 게 목표였던 것 같고, 그거는 인턴십에는 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제 MBA 했던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컨설팅에서 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랬고, 어, 근데 뭐 그걸 제 인맥이 아니고, 저는 그냥 링크드인으로 커피챗
한 다음에 거기서 얻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링크드인은 정말 효과적이고 다만 이제 제가 말했던 그 전략적이라고 하는 거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NTU에서 MBA를 하고 있는데 NTU MBA를 나온 사람이 컨설팅 파트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의 연결성이 있다는 거. 아니면 뭐 내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같은 대학을 나왔다. 혹은 한국인이다. 이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공통점을 찾고 그리고 그거를 연결 지어서 해보는 게 조금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냥 생판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요. 그리고 당연히 링크드인에 뭐 first 커넥션, 뭐 second 커넥션 이런 거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정도까지 하면은 더 확률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그게 전략이라고 하고 했는데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충분히 인턴십 정도는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빅터님 하신 거와 좀 유관된 그 질문이 여기 코멘트에 있어서 혹시 링크드인 커피챗 말씀하셨는데 인턴 공고 없는 상태에서 하셨을까요? 공고 없는 아, 상태에서. 있었죠. 아, 있었죠. 있는데 상태.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있었고, 근데 처음부터 뭐, 인턴십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는 것까지는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있다는 건 알고 접근을 했고요. 네, 그렇죠. 네. 대표님, 혹시, 미애 대표님. 링크드인 통해서 네트워킹 하시고, 이제, 커피챗 하시고, 이런 활동들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지원자분들께도 링크드인 프로필 최적화해서 계속해서 노출값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도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링크드인 뭐 활용 방법, 뭐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커리어에 있어서 나에게 뭔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과의 인연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보셔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커피챗 같은 경우에도 다짜고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이 아니라 그러한 매너들을 좀 갖춰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메시지 같은 것들, 전략들도 조금 알아보시고 천천히 접근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무엇보다 현직자분들을 꼭 한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셔가지고 그 현직의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에서 너무 기회가 좋게 뭐, 이런 채용에 대한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기업과 그 직무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링크드인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국내 이제 채용 방식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내부적인 그 현직자들의 추천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풀 DB를 미리 확보를 한다거나, 이러한 프로세스 안에 나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드러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1촌도 150명 이상 정도는 좀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 네, 일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네, 저 민 대표님 말씀 완전 공감을 하고요. 근데 되게 작은 것들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커피챗을 원하는데 새벽 2시에 보낸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일단. 근데 새벽 2시에 이제 노티피케이션 뜨면 일단은, 일단 좀 기분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미애 대표님 말씀처럼.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냥 일단 제가 KPMG를 얻었던 그 인턴십을 얻었던 그거는 제가 알고 했지만, 그거 이외에 당연히 저는 커피챗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버추얼 커피챗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컨설팅 안 했을 때, 컨설팅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30분 정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기밀이겠지만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실제 케이스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까요?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링크드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수많은 커피챗 요구를 많이 받아요. 요청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는 가끔 답장을 안 해요. 나이키에서 있을 때도, 저 나이키 너무 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분은 제가 억셉을 해서 너무 궁금한데? 한 번만 얘기해봐요. 제 시간을 기꺼이 1시간 30분을 내준 적이 많아요. 무료로. 근데 요즘은 그 연결을 맺고 싶은 사람이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루에 이런 커피챗 리퀘스트를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근데 왜 나를 만나줘야 될까? 이 사람 시간도 이제 돈으로, 직장인이면 돈으로 재어지는 시간인데
왜 날 안 날까?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보는 것보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링크드인은 결국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예전이고요.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프로파일을 딱 찍고 들어갔을 때, 나랑 커피챗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는 좀 재밌네.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분들은 들어가서 보면 사진도 없고 사진 뒤에 배너도 없어요. 사실 되게 심플한 거거든요. 배너는 컬러만 넣어도 되는데 아무 정보도 없어요. 포스팅도 없고 커넥션도 없고 저는 대부분 그런 분들은 굳이 제 시간을 쓰면서 그래서 저는 좀 이래요. 죄송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저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도 꼭 생각을 해주시라. 그리고 커피챗 요청하면 정말 한 가지 스페시한 질문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경험을 쉐어해 주세요라고 이러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막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딱 조언을 들으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와줘야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 현실적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톤 앤 매너 정말 중요하죠. 그거는 진짜 이력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이력서 코칭할 때 항상 레주메를 수백 건을 읽을 리크루터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달라. 그러면은 정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톤 앤 매너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제가 이거는 아까, 원래 대표님께도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저희 사전 질문에 나온 것 중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저는 싱가포르에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계 뭐 취업해본 것도 없고, 싱가포르에서 뭐 학위를 딴 것도 없는데, 그걸 한국에서 싱가포르 취업 준비를 할 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채용 공고나 어떻게 정보를 구하는지 그 팁 한번 대표님이 나눠주시고 이나님과 종선님께서도 현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을지 현지인들하고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대학에 이제 강의를 가면 보통은 해외 경험 전혀 없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가까운 소스부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단이라든지 교류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혹시 싱가포르가 MOU를 맺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컬리지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에서 뭐 잠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요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것을 싱가포르에서 바로 내 역량을 드러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뭐 K무브라든지 아니면 일학습 병행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정부에서 연수비의 90%에서 100%를 지원을 하고 알선과 관련되어 있는 비자 지원들도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월드샷 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싱가포르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수 산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신 학교나 아니면 속하신 그 지역에서 K무브는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학생 시절에 이제 뭐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짧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자들이 있어요. 기회가 만약에 되신다고 한다면 일정한 시간을 두시고 싱가포르에 직접 한번 가보셔서 경험해 보시거나 이나님처럼 친구분과 함께 지내면서 싱가포르의 이제 기업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뭔가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신다거나 아니면 싱가포르 기업에서 나를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지금 현재 뭐 한국으로 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거나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뭐 한국인이라든가 이러한 뭔가 한국인을 좀 더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 경력을 쌓으시면서 네트워킹도 하시면서 그 안에서 본인의 역량과 성과를 더 많이 만드셔서 좀 더 원하시는, 추구하시는 커리어로 방향성을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종사님 좀 애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또 특별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헤드헌터 통해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잡서칭을 직접 해서 하는 게 나은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외국인으로서 뭘 드러내야 될지.
물론 두 네. 개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잡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월드잡 플러스 말씀드렸는데, 이제 링크드인 가장 많이 음, 사용하시고요. 글라스도어 아니면은 몬스터 인디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들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잡스트리트 같은 사이트들도 추가적으로 보시거나, 한국촌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또 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선님은 혹시 어떤 팁이 있으실지요? 네. 미애 대표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뭐 그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미 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요. 다만, 제가 하나만 그 팁을 제가 실제 했던 걸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 화면 공유 잠깐만 해볼게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실제 진행하는 회사들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이화에 들어갔을 때 제가 준비했던 자료인데, 어, 제가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고용주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왜 고용을 해야 될까 해서 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설팅 출신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컨설턴트처럼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요. 내가 왜 컨설팅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역량이 컨설팅이랑 연관이 되는지, 내가 왜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해줬고, 마지막으로 제가 케이스 스터디라고 넣었던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실제 제가 P&G에서 했던 일이에요. 근데 컨설턴트처럼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P&G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P&G에서는 그냥 네, 발표 그냥 잘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컨설턴트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슬라이드 하나로 이제 나는 컨설턴트처럼 할 수 있다. 컨설팅 출신은 아니지만 이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이제 컨설턴트에 맞춘 포트폴리오긴 하지만 그 타겟하는 회사가 나를 왜 해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이랑 다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좀 어떤 분이 빅터님 100플랜 공유해 주실 수 있나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워크 플랜 그거요? 그게 뭐 사실 이렇게 막 공유는 안 하는데 뭐 어쨌든 뭐 링크드인으로 연락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뭐 PDF로라도 하나 정도는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방금도 EY를 준비했던 걸 보여드렸지만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히 받는다고 해서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물론 근데 드릴 수는 있어요. 드릴 수는 있고 그 워크 플랜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을 잘 보고 그 회사의 가치를 잘 보고 이 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세 가지를 추린 다음에 그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워크 플랜을 짜보는 그런 그거에 맞춤식이어가지고 네 제가 하나 정도는 공유를 해드릴 수 있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제 지원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직무, 그리고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공감합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너무 나를 어떻게 하면 돋보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경쟁자들하고 이기지, 이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는 인터뷰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조금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거는 역시 잡 디스크립션, 현직자와의 대화를 통한 직무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나 네. 코치님은 좀 애드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 뭐 잡서칭에 대한 거나 외국인이 어떻게 하면 싱가포르에서 좀 돋보일 수 있을지. 좀 그럼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또 현실적인 얘기일 네. 수도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로켓 사이언스, 뭐 내가 과학자나 엔지니어나 또는 뭐 자격증, 엄청난 전문직 자격증을 갖지 않고 있는 이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마켓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같이 경쟁해서 왜 나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질문에 기술적으로만 계속 접근을 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I cannot be the best. 이제 내가 그 지원자들 중에서는 탑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인스파이레이션을 드리는데 왜 난지, 왜 내가 이 잡에 어떤 value를 contribution을 할 수 있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이 회사에 이 팀에 어떤 임팩을 크리에이션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면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굳이 저희는 한국인이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잡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채용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나이키에서 HRBP들이 디렉터 직급 이상은 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채용 결정, 그리고 연봉 협상 이런 거 다 결정권을 같이 행사를 해야 돼서 그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굳이 왜 미국에서 가족에 대한 rellocation 패키지까지 다 주면서 연봉을 인상하면서 그냥 들어와 봤는데 이분이 천재라서 온 게 아니라고요. 이제 보면 마인드셋이에요. 자기가 이 회사에서 뭐를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네. 이나님께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마케팅 직무, HR 직무에 관심을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나님의 좀 특히 그 직군에 대한 포커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HR 직군을 외국인이 들어가기 쉽나요? 어떤 식으로 팁이 있을지, 마케팅 직군은 어떤 식의 팁이 있을지. 저는 실제로 HR은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HR은 기술직보다는 퍼스널리티나 내 성향, 내 value set,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마케팅 PR을 전공 10학과를 나왔는데 HR이 됐던 마인드셋이 마음에 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HR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Shared Service Center, 아시아 지역이 Shared Service Center, 그러니까 여기에 모아놓고 이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리, 이제 HR 커스터머 서비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서유로 인해서 언어적인 부분을 수요로 하는 HR 잡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제가 코칭을 하는 고객님들을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휴먼 센트릭 퍼슨이에요. 이 사람은 인간 중심적인 사람 알죠? 근데 데이터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막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고객님들한테 HR이 되게 맞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HR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what value I honor, what I believe in human being, human connection, 그리고 공감, 이걸 정말 많이 봐요. 이 사람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 건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가장 핫한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인플루언스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말을 할 때 HR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게 폴리시라서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설득을 해주는 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리더들이 와서 야, 우리 직원들 좀 높여줘. 뭐 이게 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폴리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AI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R 일은 AI가 replace를 안 하는 유일한 이유는 human connection 그리고 사람이라는 그 인플루언싱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요. 공감력.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면 이 사람을 왜 채용해야 되는지 저는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마케팅도 똑같아요. 인플루언싱 스킬 그리고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킬 하나 스토리텔링. 나이키가 가장 전형적인 거죠. 마케팅에 있는 부서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다니는 것만 봐도 나이키에서는 티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지금 현재 배우고 있고요. 아까 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제가 시도했던 부분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잘 전달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런 부분. 네. 너무 잘 드러났어요. 시작부터, 이나님 역시, 역시 스토리텔러라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질문은 제가 좀 종선님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게, 피보팅. 워낙 이제 이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보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셨는지,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피보팅 한 게 좀 어떤 시기, 원래 이게 좀 아까 전에
한국보다 노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워크 커처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제가 왜 그렇게 이직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전 처음에 이제 한국 기업에 싱가폴, 삼성물산이었죠.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 1년을 못 버텼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제가 결정했던 거는, 글로벌 기업 가고 싶다. 글로벌 사이즈의 한국 기업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을 가고 싶다라는 게 너무 컸고, 그래서 갔던 데가 이제 제조업의 마케팅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켓 애널리스트로 갔다가 이제 아시아 쪽 총괄 마케팅 팀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계속 갈증을 느꼈던 게, 이게 제조업 마케팅 너무 좀 재미가 많이 없다. 이제 한 3년 하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걸 느꼈고, 이제 또 그때 되면 이제 또 근질근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이 너무 재밌고, 더 해보자 해서 이제 P&G라는 회사에 갔었고, 거기서 이제 브랜드 전략을 하면서 마케팅은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끝까지 가봤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컨설팅으로 갔던 거는 어, P&G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 소비재라는 산업에 대한 한계. 뭐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그때 면도기 손흥민 제가 계약서도 했었거든요. 그 면도를 제가 뭐 하루에 한 번 하는 거를 갑자기 10번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포화 상태인 마켓에서 이 성장이 없다. 그래서 좀 성장 산업으로 가고 싶다. 근데 다양한 산업을 경험하고 싶다. 테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컨설팅을 가게 됐고 지금 반도체도 전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왔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항상 그 포인트마다 뭔가 좀 바꾸고 싶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은 한국은 이제 SK, 뭐 삼성, 뭐 현대 들어가면 그 삼성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20년, 30년. 너무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고 존경을 합니다. 근데, 해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공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딱히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뭐 연공 서열이나 뭐 나이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능력이 일단은 우선이고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도 충분히 존경받고 좋지만 이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나님처럼 그렇게 뭐 8년 뭐 7년 이렇게 있는 것도 저는 너무 저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좀 그런데, 지금 있는 기업에 좀 오래 있길 바라면서 일단 해보지만, 저는 항상 한 3년 정도 지나면, 계속, 여기서 또 다른 거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이 계속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직 주기나 보통 이런 것도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3년에서 뭐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옮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편이고요. 오히려 이직을 너무 안 하시는 분보다 이직을 하는 분들이 또 좋게 평가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크 컬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딱히 하지만 그러나 너무 자주 옮기게 되면 탈이 나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면접을 이 롤을 올 때 9번을 봤거든요. 이 롤에서만 8명과 9번을 봤는데 8명이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였죠. 왜 한 군데 오래 못 있냐.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잦은 이직은 탈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으로서 그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일단 저는 말씀드렸지만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근데 컨설팅은 사실 흔히 얘기하듯이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좀 데이터 중심으로 봤던 것 같고, 숫자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빨이 딸리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빨을 늘리던가 아니면 딴 걸 찾던가 다른 무기를. 근데 저는 말빨을 늘리던가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제가 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저의 강점은 아마도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을 했던 게 저는 저의 강점이었던 것 같고, 컨설턴트로서의 기본 자질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나 혹은 그런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데이터
중심의 접근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나 그 직무가 필요로 하는 자질이 뭘까를 했을 때 자기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있고 승부를 못 보는 거는 그 정도 평균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물론 저는 평균 이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점을 좀 강화를 하고 약점은 최대한 보완하는 그런 방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는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나님 저희 마무리하시기 전에 마지막 좀 코멘트? 외국인으로서 하이라이트? 싱가포르에서, 네. 리마인드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이제 선물처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 how to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해 계세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오늘 뭔가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뭔가 취업에 관련된 이력서를 하나를 안 뿌리거나 뭔가 이력서를 수정을 안 하거나 하면은 되게 죄책감이 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을 액션을 자꾸 많이 하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부분의 키워드는 why입니다. why. 왜? 왜 내가 이곳에 가야 되고 왜 이 자리에 나를 채용해야 되며 내가 이 자리에 가서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why를 정말 clarify 하는 부분이 있으면 how to는 정말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why. 액션보다는 why를 한번 찾아보시라.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숙제.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유용한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질문들이 많았고, 사실 다 대답을 못 해드린 것도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저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꼭 드리자면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하시기 전에 일단 하고 보죠. 저희도 일단 고민은 하고 난 후에 하셔라. 해서 준비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링크드인 QR코드 하나 한 분 한 분 다 커넥 하셔야 되고 지금 셋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몇 분, 20분 넘게 같이 링크드인 커넥하자고 많은 분들이 링크드인을 다 주소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커뮤니티 하나 생성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후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커넥하시고, 만약에 아웃리치 하실 거면 톤앤 매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에게만, 여기에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이번에만 주어지는 혜택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5주 집중밤 그룹 코칭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월 기수를 모집하는데 이번 2월 기수는 훨씬 더 특별합니다. 왜냐? 저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분의 멘토님들이 이나님, 미애 대표님, 이나 코치님, 빅터 코치님 다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월 5일 수요일 날 시작하는 그룹 코칭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1주차 핵심 역량, 핵심 역량, 핵심 가치 발견하기인데 여기서 이제 뭐 1시간 정도 줌으로 그룹 코칭, 브레이킹 아웃 세션 진행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나님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커리어 그리고 Y를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주차에서는 레주메 커버레터. 이거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동안 저도 이제 맥킨지 HR로서, 레주메 커버레터 수없이 봐오면서 어떻게 하면 눈에 돋보이는 리크루터의 뷰포인트에서, 어떻게 하면은 레주메를 작성했을지 말씀드릴 예정이고, 링크드인 요새 정말 중요하죠. 이젠 필수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하게 브랜딩 할 수 있을지. 링크드인 어카운트 없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초반부터 그리고 완전 200% 활용법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4주차에서는 이제 빅터님하고도 함께 할 예정인데요. 이제 인터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직무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내가 어떻게 또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을지 직무에 대해서 이해는 어떻게 할지 모의 면접까지 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5주차 마무리에서는 이거를 잊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은 보컬 및 바디 트레이닝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나의 차별점, 한 끗 차이가 정말 차별화를 두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수없는 인재들을 면접 보고 이력서를 이렇게 검토하고 나면은 결국 남는 거는 비슷비슷한 사람들.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다른 그 한 끗 차이로 뽑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보컬 바디 면접 트레이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지만은 이건 저의 이력이고 이번에는 이분들 함께 모시고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훨씬 더 많은 밸류가 전해질 예정이고요. 이제 원가는 일단 60만 원, 플러스 15만 원이 뭐냐?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하실 때는 60만 원이고, 이나님과 저와 빅터님과 그리고 미애 대표님과 네 분의 같이 그룹 코칭해서 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5주간. 근데 여기서 15만 원만 추가를 하면은 저희 네 분 중에서 선택 1 해서 1대1 전략 세션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 일단 보너스 1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얼리보드 2월 전 1월 31일까지 등록하신 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 강의 12강 플러스 워크북 무제한 액세스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거는 25만 원에 실제로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무료 무제한 액세스 드릴 예정이고 보너스 2는 이제 1월 31일까지 등록 시에는 15만 원의 원오원 전략 세션이 60% 할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6만 원, 15만 원 추가하는 게 아니라 6만 원만 추가하면은 이제 이 저희 넷 중에 한 명과 1대1 커리어 전략 세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너스는 31일까지 등록 시 15% 할인, 얼리버드도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60만 원 그룹 코칭 세션, 그게 이제 9만 원 할인이 들어가서 51만 원에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은 1월 31일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51만 원 그룹 코칭 플러스 6만 원만 추가를 하면은 이나님 혹은 빅터님 아니면 미애 대표님 혹은 저와 1대1 전략 세션까지 함께 진행하는 이 놀라운 2월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룹 코칭 계속 진행 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파워풀한 거는 저희 그룹인 것 같아요. 함께 준비하는 그 파워. 지금 계속 서로 소식을 나눠요. 저 지금 리크루터 콜 했어요. 저 인터뷰 잡혔어요. 이런 소식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계속 피드백 드리고 Q&A 들어가고.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이런 서포트를 받아서 실제로 오퍼도 받고 인터뷰 애플하고도 인터뷰하고 또 오퍼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연봉 협상까지 해서 연봉 인상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 완전 전혀 다른 산업, 전혀 다른 직군으로 전환해서 취직하는데도 이것도 성공적으로 한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9.8 만족도를 계속 유지해 왔고요. 만약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따로 링크드인으로 DM 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처음으로 제가 도전해보는 이런 그룹 코칭, 처음으로 이 다른 멘토분들을 초청해서 도전해보는 그룹 코칭, 이렇게 가치가 높은 그룹 코칭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꼭 주저하지 마시고 1월 31일까지 얼리버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취업 정말 같이 준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오픈 채팅방 이거는 누구나 조인할 수 있어요. 이 오픈 채팅방도 스캔하셔가지고 함께 알짜배기 팁들 매일매일 이제 올라오니까 함께 취업 준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2월 5일에 시작하는 그룹 코칭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